นะฮะ 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계신데 왔네요. 예. 얼굴 보자마자 지금 50명 얼루 갔니? 예. 50명이 줄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예, 제가 넘겨받을 때 많은 인원이 아니었네요. 예. 원래 이렇지가 않았는데, 예. 다 어디 간겨?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 난다고 그새 또, 예, 삐져가지고 얼루 가신 겁니까? 자, 제가 오늘, 예, 주제를 좀 늦게 정했는데,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정해봤는데, 아직 뭐, 예, 드린 지가 얼마 안 돼서 변경은 안 됐습니다만, 자, 지금 방금 지수가 9시 대에서 마이너스 한 15까지도 내려갔었고, 어제 3,200까지 올린 지수가 오늘 좀 주춤합니다. 미국이 강보합으로 끝났는데도 미국 따라가지 않은 지는 한참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지금 독고다이가 지금, 예, 한창 한 석 달 전부터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가던 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어쨌든 어제 미중유의 3,200선 사실 4년 만에 이제 달성을 했고요. 제가 계속 2021년도 1월 달하고 장이 비슷하다라고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예, 2021년도 1월 달이 뭐였습니까? 그때가 지수가 한 2,800에서 3,200까지 불과 한 열흘 만에 올랐던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요. 이번 장도 결국은 꾸역꾸역, 예,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강한 시장이 열린 게 사실이고,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2021년도 1월 달 이후에 올랐다가 쭉 좀 빠졌어요. 3,200까지 갔다가 그때는 2,900선으로 빠졌다가 다시 6월 달 그 하순에 3,316 치면서 최고가 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좀 뭐, 예, 쌍봉 비슷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3,300에서 쫙 빠졌죠. 예,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자, 지금은 뭐 생각보다, 예, 지금, 예, 모니터 표시에 없음은 뭔가요, 이게? 예, 뭐가 없다는겨? 안 보인다고요? 설마? 예, 지금 여러분들 혹시 화면이 안 보이세요? 예, 화면이 안 보이실 리는 없는데. 화면, 예, 얼굴이 안 보이면 알겠는데, 예, 제가 지금 왜냐하면, 예, 제 와우넷에 공개 방송하고, 예, 유튜브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구몬님 작전 6부를 지금 같이, 예, 지금 조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양쪽에 계신 분들이 묶여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엇갈리실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예, 와우넷 플랫폼에 갑자기 모니터 X 표시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 싶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관리자님, 예, 화면 안 보이세요? 예,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좀 알려주셔야 뭐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 모니터 X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예, 예. 자, 이제 얼굴은 이제 지겹다 이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PPT 화면 이제 넘어가면서, 맨날 이제 이 시간 보여드리는, R을 깰 거야, 안 깰 거요? 3,200 R 깼잖아요, 어저께. 예. 그 어렵다는 3,200을 넘어서 돌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이슈로 말씀드린 게 수익 플러스에서 ESS 쪽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IPO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우토 크립토는 오늘 신규니까 나름대로 제가 50에서 100% 사이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60% 정도 내외에서 계속 뭐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00%는 쉽게 못 넘습니다만 그래도 한 50에서 100 사이 이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제가 오늘 좀 호기롭게, 야, 평소에 저는 한 4년 5년 만에 2차 전지주 사본 것 같은데 LNF를, 예, 마이너스에 샀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8,900원이 더 내려갑니다. 예, 실패죠 일단은. 예, 뭐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비중이니까 일단은 오늘 내지는 뭐 2, 3일 정도가 좀 있어 보려고요. 지금 자리가
LNF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얘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3천억 정도 BW 발행해갖고 이제 공장 짓고 이런다고 하니까 약간 애처롭죠. 돈이 없고 벌질 못하니까 BW를 발행해서 결국은 저 그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제가 산 시점은 뭐 아주 최바닥은 아닐 수가 있죠. 47,000원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장기선이 거의 끝나는 끝다리라고 보는 거고 3일 전에 거래량이라도 좀 의미 있게 실렸다고 보는 거라서 오늘 마이너스권 배팅은 나름대로 5일선 정도 54,070 딱 지금 5일선인데 요 정도 선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보이긴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윗선에서 사긴 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에 사긴 샀는데 아침 플러스에 산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이따가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흐름으로 바뀌게 될지 한번 개인적인 소망과 함께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자, 지금 7월달 우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난 공방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자, 7월달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45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7월달이 제일 좋았다. 오름달이 제일 많았던 게 7월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전반부 7월은 뭐 6월달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6월 말에 나온 대부분의 7월장에 대한 것들은 6월달이 너무 올랐으니까 3분기는 쉬고 3분기 쉰 다음에 4분기 때 올라간다. 이게 주류였어요. 이게 주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말씀드릴 때 7월 달이 바짝 오른다.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리고 트럼프가 그에 맞춰가지고 관세 유예까지 해줬기 때문에 딱 7월 말까지다. 우리 시간이 허용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7월 말까지 바짝 오르고 8월부터는 뭐 그 끝다리가 조금 더 달릴지 몰라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좀 그렇게 봤는데 자, 일단은 뭐 어제 기준으로 3,200을 찍으면서 7월 전반부도 꾸역꾸역 올라왔다는 말이 딱 어울릴 법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D&D 파마텍이 열받으니까 진짜 열받았네요. 그죠? 네. 진짜 열받았네. 네. 세게 올라갑니다. 그 미국의 메세라라고 하는 관계사가 뭐 아마존인가 원로 피인수됐다 그러더니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동방강세예요. 되게 세게 올라가고 또 D&D 올라가니까 블루엠텍도 같이 올라가고 그 일동제약도 세고 또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살 빠진다 그래서 케어젠도 되게 세게 올라가고 아이고 블루엠텍이 지금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네요. 엄청나다. 네. 약속의 화요일이라고 지금 바꿔놨는데 코스피가 돌아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는군요. 자, 지금 지금 7월달 일정들 보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는 이제 끝난 것들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전반부. 후반부 정도는 오늘 뭐 CPI 물가지수 발표되는 거 있고 내일 정도에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인데 미국에서 기록 세운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공개되는 거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스튜디오 미르의 상승을 끌고 가는 건지도 몰라요. 그거 있고 아직 그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아직 시행 안 됐거든요. 3분기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3분기는 뭐 7월부터 9월까지니까 우리는 이미 뭐 7월이니까 된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된다고 하면 한번 또 뭐 여행주들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비 쿠폰 21일이죠. 그리고 일본 참의원 선거 이번 주 후반에 있고 또 23일 날 테슬라 실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 시장의 변수 크게 말씀을 드리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없으면 뭐 지금 장이라는 게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상법 개정 이후에 뭐 자사주 소각이냐 아니면 분리과세냐 이런 가지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올라오는 게 7월 8일 날 끝날 것 같았던 상호관세 협상이 7월 말까지로 어쨌든 수년이 되면서 관세 유예가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팩트는 관세가 한 달 가까이 지금 유예가 된 거죠. 이거에 이제 호기를 맞이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고 역시 이제 악재는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탐욕의 시간 그 시계바늘이 그 정도로 좀 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도 사실 과열은 과열인데 과열이면 그냥 과열이니까 끝나냐 이건 아니잖아요. 갈 때까지 가본다.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뭐 신용잔고 많아요. 공매도 뭐 9조 원이에요.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뭐 그렇다고 장이 아작나고 그냥 뭐 끝나버리려고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코스닥에 공매도이며 신용잔고 되게 많은 거 아시는데 그럼 코스닥 오늘 왜 올라가는 건데? 공매도가 없는 애들만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고 오늘 올라가는 애들 보면 잔뜩 공매도 있을 법하게 사실 최근에 많이 간 애들이 또 가는 거잖아요. 많이 간 애들 지금 뭐 실리콘2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지금 20% 올랐는데 저런 애들 공매도 잔고가 없을 리는 없죠. 근데 뭐 재료 있을 때마다 저렇게 놀랍게 튀어 올라가니까 진짜 공매도 친 사람들도 겁나겠죠. 저렇게 올라버리면. 공매도가 빨리 이제 다시 도로 담는 그러면서 공매도가 환매되면서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의 일부 종목의 흐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올라가고 잘 가는 종목들을 뭐 정리 못하는 건 아닙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증권주 잘 간다, 보험주 잘 간다, 그리고 지주사, 비트코인 관련주, 스테이블코인, 뭐 전기전력, 반도체, 방산, 원전, 엔터, 조선, 제약바이오, 화장품, 신규 상장 여기 지금 한 두세 개쯤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건 몰랐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실 2달, 3달 움직이면서 대부분 시장의 중심이 됐고 명맥을 계속 이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침이 좀 있죠. 이제 더 잘 갈 거, 덜 잘 갈 거, 아니면 이제 안 갈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시각에서 주도 섹터 보더라도 자사주 소각 기대감 확대해가지고 역시 증권 지주회사들 자 이제 다음 주면 소비 쿠폰 풀린다고 해서 내수 경기 관련해서 음식료 관련주들 또 구리관세 50% 오늘 풍산 끝내주죠. 어제 제가 상호관세 이슈로 해서 풍산 관련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안 움직이더니 오늘 12%나 올라서 아주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또 스페이스X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우주 관련주들 또 알래스카 어떻게 참여 안 할 수는 없겠지라고 하니까 뭐 일부 관광주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뭐 동물 실험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뭐 오가노이드 관점도 있지만 요새 또 ADC라든가 바이오 US에 거치면서 항암제 뭐 이런 것들 쪽에서 관련주들 꽤 또 나오고 있거든요. 움직임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좀 섞여 있는 게 7월 상순까지의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니까 NC소프트 이런 얘기 미리 하면 그런데 내가 다 이렇게 점지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NC소프트도 소외된 종목에서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사실 뭐 이런 군들 얘기하다 보면 얘기 안 한 뭐
그물망이나 레이더망에 안 걸리는 게 있을까요? 예, 거의 다 걸려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반사적이든 일부러든 예,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거들이 의외로 많으신 거죠, 생각보다. 예. 진짜 좋은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게 진짜 가는 건데 아 저런 거 지겨 뭐 닳고 달았어 이제 뭐 빠질 일만 남았어 이러면서 사실 많이들 좀 배척하고 좀 쫀쫀하게 붙어가고 매면 안 했는데 이 알고 보면 뭐 예, 뭔가 잡아가지고 그냥 얘만 진짜 족친다고 하죠. 예, 족쳐가지고서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냥 심지 있게 가져간 게 물론 뭐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식이죠 사실. 예, 뭐 결과론이지만 2차 전지자가 갖고 뭐 심지 있게 가져간 끝은 별로 뭐 반응이 없었을 거고 어쨌든 3천까지 올라오는데 전력 인프라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 잡아갖고 돌렸으면 뭐 진짜 막 말 그대로 50%에서 100% 2, 300%까지도 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내가 안 한 거죠. 누가 그렇게 안 하라고 부추긴 건 아닐 텐데 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렇게 올리시는 분 있었는데 뭐 지수가 3,200을 치면 뭐하냐 내 주식은 그대로고 계좌도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진짜 뭐 아무리 다들 잘 돼도 거기에 소외되는 분들이 있긴 마련이고 안 되는 분들이 있긴 예, 마련인 건데 사실 그거 누가 그렇게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주식 투자 맨 처음에 그 주식 투자할 때 그 무슨 경고장 이런 거 경고 문구 있잖아요. 뭐 모든 책임은 뭐 수익과 책임은 예, 그 소비자 보호한 뭐 투자자 본인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거죠. 내가 안 움직인 거고 잘 가는 것들이 저기 보이는데 뭐 내가 선택을 엉덩이 무겁게 그냥 이쪽으로다가 눌러 앉았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도 하고 꽤 많은 섹터들이 진짜 움직인 이번 장이었는데 여기서 소외됐다라는 게 참 확률상으로 어려운데도 진짜 어려운 지경들을 많이 좀 가져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라도 그럼 늦었냐? 저희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뭐 집안에 가훈이라고 보통 몇 개쯤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던 뭐 오늘이 가장 빠른 거야. 뭐 이런 뭐 비슷한 얘기. 예.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었냐라고 보면 지금이야 당연히 예전보단 늦었겠죠. 한 달 전, 두 달 전보단 분명히 늦은 거 맞고 야 올라갈 것들은 가격대별로 더 훨씬 올라갔는데 지금이사 여기서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될 텐데 그 말을 여러분들 일주일 전, 열흘 전, 한 달 전에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걸 사라고?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오늘 처음 해요? 이런 제 얘기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안 늦었어요 얘기하는데 야 이걸 지금 사라고?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합니까?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이라든가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린 게 최소한 2달은 된 것 같은데 네. 계속 말씀을 드려도 그냥 뭐 어떤 식으로든 내 거에 좀 오리엔트가 많이 돼 있어서 어떻게든 못했다 이런 게 이제 뭐 구실로 붙습니다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터인데 이건 진짜 끝에 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뭐 진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눈이 까디치 펴가지고서 이거밖에 없어라고 생각 들어서 가는 순간이 최절정이겠죠. 지금도 의심하고 안 가고 다 맞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제가 봐서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뭐
그게 다 모든 종목에 다 맞아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뭐 그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이라도 살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굿모닝 작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했을 때 그 질문 받고 안 사는 것보단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의심형으로 뉴스가 나오면 사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확신형으로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갑니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자가 붙어서 나오면 그거는 얄짤없이 그날 다 팔아버리시면 거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도 아직 3,200까지 올라온 장에서도 여전히 더 갈까 안 갈까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형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저는 멀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농축산물하고 스마트팜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이어서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사실 뭐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자체가 그렇게 저는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마트팜이 훨씬 좀 일반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작물은 기후 상관없이 길러내야 내야 되니까 오히려 기후 변화와 스마트팜을 연결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세로 인해서 쌀 개방, 소고기 개방한다라는 게 뭐 스마트팜 안에서 솔직히 쌀 재배하고 소고기 키우진 않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 않을까요? 쌀을 스마트팜에서 키운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다른 뭐 일반 작물이야 모르겠지만 지금 뭐 키워드는 쌀 개방하고 제가 알기로는 쌀 개방하고 저기 소고기 개방인데 직접적으로 스마트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생각이 좀 제 생각이 짧을 수는 있는데 별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자,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뭐 코스닥은 아주 의연하게 지금 3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지금 뭐 10포인트쯤 밀렸다가 또 한 자릿수로 왔다가 그러는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는 이따가 오후장은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또 안 사고 못 배기게 만드네요. 이걸 또 자, 아까 조금 높게 판 건데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량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조금 채워놓고 가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거기서 뭐 장난하는 것 같지만 약간 일부라도 다시 좀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좀 채워놓고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키워드 많죠. 실적이 이제 막 발표가 될 것이고 추가상법 뭐가 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관세협상 2주 안에 결정 내야 되잖아요. 제가 봐서 LNG랑 소고기는 거의 제가 봐서 확정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 다음 주부터 풀리니까 뭐 음식료, 편의점, 내수 유통주들, 그리고 정책주들, 또 가상 정책,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미국에서 이제 워낙 뭐 규제와 법제화 이슈가 강하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은 아마
글쎄요. 원래는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8월 전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무비자 허용은 네. 뭐 7월 그러니까 3분기부터라고 얘기는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된 건데 뭐 조만간이겠죠. 예. 자, 이런 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뭐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바이코리아 덕분에 3,200을 뚫었다. 3년 10개월 만이다. 자, 그런데 코스피가 너무 빨리 달린 거냐. 하락 배팅하는 공매도 잔고도 9조가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3,200을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몇몇 개 그 글로벌 IB들이 3,200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은 시장이라며 아니 미친놈들이 2,500일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다가 3,200대니까 좋다 그래요. 좀 미친놈들이에요. 알고 보면. 아니 2,700부터 좋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3,000이 넘고 3,100, 200 가니까 2년 있다가 5,000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앉았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보면요. 자, 지금 코스피가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올해 들어서 제일 낮았던 포인트가 언제냐? 다들 아시죠? 트럼프 관세유예 발표한 날이에요. 이날이 4월 9일입니다. 이날이 제일 약했고 관세유예가 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갭상승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뭐 대통령 당선 이슈가 있었던 또 6월 초죠. 그때 기준으로 그때가 2,700이었어. 근데 지금 500포인트가 또 오른 거예요. 예, 지금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지났죠. 여기 500이 오른 거고요. 예, 여기가 또 한 450 정도 오른 거고. 대통령 당선 전에도 한 400 올랐고 그 뒤에도 한 500이 오른 겁니다. 지금 지수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흐름들이 나온 거거든요. 예, 상당히 익사이팅하고 뭐 전 세계에서 석 달만 따져서 예, 그림을 그려보면 뭐 우리나라가 단연 예, 1등권이다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세게 올라 있는 그런 장이다. 와, 저 스튜디오 미르 또 올라가네, 저. 예. 자, 지금 아까 제가 글로벌 IB들의 그 지금 생각들이 막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 전해드렸는데, 자 지금 맥쿼리 같은 경우는 한국전략 놓치지 말라. 예, 이번 랠리는 구조적 성장에 기반한다. 코스피 4천도 정점이 아니라 시작이래. 아, 이런 얘기 보면 뭐 맥쿼리가 집 팔아서 다 사야 될 것 같지만 뭐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런 식의 아주 뭐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완전 원더풀 예, 그 자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이 녀석 보게. 아, 참. 네. 아니, 호가를 고치면 고치는 대로 예, 호가가 올라가 버리네. 예. 아이 모르겠다. 아이 진짜 예. 수량이 좀 아쉬워 갖고 다시 좀 채우려고 그랬더니 곁을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예, 12개월 목표치를 3,500으로 올렸고요. 예, 엊그저께 그리고 JP 모건이 결정적으로 2년 내에 5천 갈 수 있다며 예,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로 상향했는데 근데 이제 2년이라는 뭐 어떤 제한을 좀 걸어놨어요. 바로는 아니고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이런 얘기와 함께 자 올해 코스피는 3,200에서 3,500선 정도에서 거래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의 어떤 지수를 뭐 만들기 위한 거겠죠. 자 민주당에서는 7월 말 임시국회에서 보완된 상법 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상법 개정된 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계속 살을 붙여가지고 더 강화된 것들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남은 2주간은 한미 관세 협상, 또 추가 상법 세법의 개정 이슈, 또 가상자산 이슈, 실적 발표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당연히 클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분리과세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지금 세법 개정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일단 건들지 말자. 왜냐하면 건들면 항상 또 다른 쪽으로 막 튀고 이러니까 일단은 좀 놔두자 이쪽이고요. 주식 배당 원래 종합과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과세로 처리해서 배당을 많이 줘도 많이 준 기업에도 일단 좀 베네핏을 주고 주식 배당을 받았다 그래도 이게 과하게 세금으로 안 나가게끔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양도세 기준액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지금 여당 쪽에서 일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일부 소액주도 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거 낮추면 안 된다. 결국은 부자들만 감세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반대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주주 양도세가 올라갈 때는 웃긴 게 이 큰 금액으로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 떠난다라고 그걸 또 걱정하더니 10억으로 낮춘다고 하니까 또 감세 많이 해주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율배반적이죠. 금액 좀 담아 있게 하는 분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또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세금을 좀 깎아줘서 남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세금을 저렇게 뭐 깎아주는 선을 굉장히 상향해가지고 유지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안 되니까 더 유리한 건지 뭐 어디가 더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장하는 측마다 다 이론적인 어떤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까지 어쨌든 모든 게 결국은 지향점은 뭐냐? 부동산에서 주식 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쪽 가서 놀아라. 이제는 이런 시대니까 이쪽 가서 놀아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이제 분리과세 되었을 때 조금 조망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뭘까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또 다 정리를 해놔요. 배당 여력과 배당 확대 의지, 세제 수혜 가능성을 갖춘 진짜 가치주.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향이 35% 이상이고 최대 지주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 약간 좀 중성 지주사 중에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양홀딩스, 세아 베스틸 지주, 아시아 퍼시픽 홀딩스, 휴온스 글로벌 CJ, SK 디스커버리 뭐 등등 해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은 약간 낮지만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업 코롱 어제 좋았던 것 같은데 키스코홀딩스, 뭐 한국앤컴퍼니, 대성홀딩스 이런 것들이 또 35%까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뭐 지주회사 이렇게 또 판단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명단으로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애들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의 피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하시니까 여기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뭐 우리 이제 와우넷 플랫폼은 질문 자체가 안 되지만 저희 굿모닝 작전의 특장점이 뭐 어쨌든 질문을 올려주시잖아요. 물론 종목 질문은 안 받지만 뭐 시장 질문, 섹터에 대한 뭐 질문도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답답하신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증권사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냐면은 AI한테 물어봐. AI에게 묻다. 멋있죠.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딴 데 물어보지 말고. 딴 데 엄한 데 물어봐야 AI보다 똑똑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에다가 우리 챗 GPT 뭐 AI 모델도 사실 수십 개, 뭐 수천 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제일 기본적인 똘똘함은 뭐 챗 GPT가 제일 똘똘한 편이니까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계속 학습 데이터가 쌓이는 거라서요. 많이 물어보는 게 결국은 위너예요. 계속 데이터는 쌓인단 말이죠.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 이제 자체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물어보는 게 많이 누적이 되는 애가 좋은 거거든요. 배당 의무가 아니라고. 뭐 그 배당은 회사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회사가 뭐 어떤 거 하는데 이게 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웃긴 게 되게 엉뚱한 데다 물어봐요. 회사에다 물어보면 되는 걸. 참 희한하죠. 아니, 회사에 대한 궁금증 회사에다 물어봐야지 왜 이상한 사람한테 물어보죠.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회사에 물어봐.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주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거를 너네 배당을 주는 거가 의무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되지. 왜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것도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낮겠죠. 물론 이런 질문이 두루뭉실해가지고 가능성을 물어봐. 회사에다 물어보세요. 배당 줄 거야 안 줄 거야. 뭐 이번에 걸려 있는 뭐 중간 배당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이슈가 있나 본데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 엉뚱한 데다가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러시지 말고 웬만한 건 회사에다 물어보십시오. 거기 주담이 나름대로 웬만해서 제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전화 통화만 되면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아까 IPO 관련해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IPO가 지금 당장 좀 맥이 끊기게 생겼다. 그 정부에서 규제를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규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UNAI 뭐 뉴키즈 좀 마이너스 났다가 지금 다시 플러스로 바뀌었고, 마이너스 났다가도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주들이 뭐 나름대로 포지션이 좋죠. 뭐 신용공여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비교적 자유롭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림들이 있다. LNF 부채가 많죠. 거기다가 오늘 최근에 BW 3천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훨씬 안 좋아질 거라고요.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LNF를 왜 갖고 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올 만하죠. LNF 왜 갖고 있지? 뭐 이런 얘기. 근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 사서 뭐 한 700~800원 현재 밀려 있는데 뭐 당장 어떻게 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즌은 어쨌든 중간에 뭐 경영적으로 어떤 뭐 파탄이라든가 이런 거지 날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내년 2, 3월 달 뭐 이때가 중요하겠죠. 그동안 뭘 했는데 사업 성과가 있었느냐 아니냐, 기대값이 있느냐 아니냐. 사실 이번에 뭐 LNF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전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BW 3천억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재무구조는 되게 안 좋아지는 건데 결국은 이번에 그 LFP 뭐 라인을 설치해 갖고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면 기사회생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좀 더 내리면 그냥 손절을 치더라도 나갈 것이지 여기서 뭐 제가 정에 이끌려서 2배 될 때까지 갖고 있을게요. 이러려고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천몇백 원이 오르거나 천몇백 원이 내리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결정을 해본 것인데 뭐 크게 관점을 갖고 있지도 않고 뭐 비중으로다가 승부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략주를 어쨌든 아침에 아이디어로 가져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매매를 해보는 거죠. 무조건 회사에다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부 회사들은 회사에다가 물어보기 되게 어렵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전화번호가 잘 안 알려져 있거나 전화번호를 가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조금 뭐 기술적으로 약간 제한을 걸어둔 회사들은 홈페이지에 IR 담당자한테 뭐 이메일 보내기 아니면 뭐 메시지 전하기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좀 싸가지 없는 경우인데 옛날로 보면 뭐 당연히 전화 받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또 뭐 여러 전화 오면 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해놓은 회사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뚫고 전화 통화가 되신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도 왜냐하면 제가 요즘 뭐 매매하는 종목들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매매하는 종목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담 또는 거기 CFO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본 기업만 매매를 좀 비중 있게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대다수나 뭐 전문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전화 통화라도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생각 같아서는 뭐 그래서 일부는 아예 뭐 출장 방문 갔다 오고 탐방 갔다 온 거를 하나의 이제 무기로 삼아서 난 이런 활동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전문가 특징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건 뭐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전혀 가보지도 않은 데를 정기적으로 주로 가보든지 아니면 뭐 몇 군데 정해가지고 틈날 때마다 가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는 진짜 뭐 훌륭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갔다 온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소속들이 다 알아와서 뭐 전달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전혀 안 해본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노력들이 좀 있는 분들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지수 보세요. 코스피 지수 보합 아닙니까? 보합 마이너스 15 막 이러다가도 보합까지 올라왔잖아요. 엄청나게까지도 아니지. 3,200에서 15 정도 빠졌다가 보합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속의 화요일이다 오늘이. 잊지 말아라. 약속의 화요일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GPT에다가 물어본 건데 이거 아주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AI는 질문을 아주 또렷하게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이 가능하신 여기 유튜브 창에서 질문 주실 때 제발 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좀 약간 뭐 순수함을 가장해서 난 전혀 모르겠는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여러분들 고치셔야 돼요. 뭐 시장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런 영양가 제로의 질문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무슨 뭐 부채도사합니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르고 왼쪽으로 하면 올라가고 뭐 이런 정도의 50% 확률을 가지고 맞춰달라고 굳이 그렇게 요구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AI에다가 질문하듯이 굉장히 좀 근데 그게 습성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 좀 익숙해지시면 AI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저도 초보기 때문에 AI에다 물어보는 거 되게 수준이 낮은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자, JP 모건의 최근 코스피 5천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챗 GPT가 한 2, 3초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JP 모건의 접근은 거버넌스의 개혁이 기업 밸류에이션의 상승이라는 명확한 베이스에 근거하고 있다. 와,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줘. 다만 다음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된다. 정책 리스크, 개혁 흐름이 지연되거나 악화되면 전망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글로벌 변수 영향, 예기치 않은 미중 간의 갈등 강화라든가 금리 충격으로 경제가 망가지면 단기 조정 불가피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가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중심으로 가면 좋은데 이 개인만 들어오게 만들고 쟤네들은 중간에 빠져버리면 5천 어떻게 가요? 개인들만 갖고서 죽어도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조건이 맞고 흐름이 잘 이어진다면 이게 사실 이프죠. 이런 이제 방어막이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단기적으로 근데 3,200에서 3,500 구간에서 등락 반복할 것 같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핵심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결론을 여기 내줬어요. JP모건의 전망은 실현이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개혁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외국인의 자금,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요인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도 물론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번 대통령과 그 일가들은 5천이라는 걸 아예 맹신을 해서 위원회도 만든 거 보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5천까지 만들 겁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건데 그거는 그 광활한 변수들 하나도 안 놓고 그냥 의지만 갖고 얘기를 한 거죠. 의지대로면 5천이든 많이든 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중간에 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라든가 제약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도저히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도 맞는 거고요. 어쨌든 챗 GPT에 제가 이 물어본 대로라고 하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오늘 주제죠. 2025년도 7월 하순에 한국 증권시장이 주목할 만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 첫 번째 2분기 실적 시즌. 이 실적 시즌이 온다.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는 실적이라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 솔직히 여기서 우리 장이 더 올라가서 4천, 5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미국식을 답습을 해가지고 실적은 더럽게 안 나오는데 돈만 벌면 무조건 자사주 사주고 소각해버리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걸로 인기 영합해서 오르는 장분위기였다라고 하면 그 한계가 있겠죠. 미국 기업은 어쨌든 10수년 동안 계속 어닝을 늘려가면서 그걸 상당 부분 주주환원으로 이용을 해본 결과 지금 우리 기업들이 평가받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지점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 기업들이 지금 싸서 좋아 이런 기업들은 거의 없죠. 최소 3, 40배 PER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배당 짜고 자사주 소각도 안 하는 우리나라 5배에서 10배짜리 기업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게 차라리 저렇게 퍼주는 애들이 더 이뻐라고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그냥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그냥 주주들한테 왜 배당을 많이 주냐며 그리고 굳이 발행된 주식을 왜 사가지고 소각을 하냐며 안 주고 안 받기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단숨에 깨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법의 개정을 한번 해가지고 세게 좀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아직 뭐 법 개정이 됐어요. 예, 일부 이제 상법 개정 일부가 됐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뭐 천지개벽으로 뭔가 막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누가 모범 사례처럼 손 들고 나와가지고 뭘 해야지 이제 우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텐데 제가 봐서는 예,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관점이 지금 어떻게든 시작이 된 거냐 아니냐 아직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예. 안 됐는데도 이 정도야. 근데 되면은 훨씬 나아지겠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연준의 이제 금리 시그널이 중요하다. 예. 자 지금 7월 말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8월 초면 이제 금리가 나올 텐데 뭐 이번에도 사실 동결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맨날 자꾸 내리라고 그러고 예, 파월 자른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예, 금리는 일단은 명목상으로 보면 빨리 내려주는 게 맞죠. 우리가 미리 사실 먼저 몇 번 내렸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차이가 한 1.5% 이상 나잖아요. 우리가 뭐 빨리 내려서 더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자체가 내린다라는 건 특히나 한계 업종, 뭐 부채 많은 기업들이나 업종들 이런 것들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는 그룹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이제 국내 정치와 정책 변수다 이래가지고 키워드를 예,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하고 AI 반도체 R&D 지원,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아 이제 똑똑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이제 주도권을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야 여름철 이슈까지도 끄집어냈어. 7월 하순이니까 뭐 엊그제도 우리 막 비 오고 난리 쳤는데 지금 뭐 미국에는 거의 텍사스인가요? 어디? 예, 홍수로다가 몇백 명 죽었잖아요. 예. 그런 이제 기후나 천재지변 이슈. 뭐 이번에 일본도 뭐 예, 7월 5일 날인가 예, 말도 안 되는 강진설 막 나와가지고 엄청 쫄았는데 또 하필 막 4짜리 5짜리들은 뭐 1000번인가 왔다고 하죠. 근데 결국 뭐 한 8짜리 9짜리 정도 되는 큰 지진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뭐 오라고 연불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이제 변화들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당장 그 즈음에 갖고선 일본에 막 외국인들이 안 갔잖아요. 예. 몇 주 동안 되게 급감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안 가고 막 그래갖고 일본 관광이 일시적으로 희청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큰 지진 올 것 같은데라고 하는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 같은 것들이 또 시장 발목 잡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무지 더우니까 제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시장 제가 수원에 사는데 수원 뭐 농수산물 시장 가서 수박 큰 거 사면 2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전통 시장에서 수박 지금 3만 원 넘고 이렇게 올랐대요. 이번에 뭐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작황이 안 좋아서 초반에는 수박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네, 수박이 좀 안 나온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씨가 괴이하게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적지 않은 변수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뭐 저는 모르겠으니까 미국 선물이 왜 튀는지는 아시는 분들 좀 올려주세요. 예. 지수 봐라 지수. 예, 9포인트 플러스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 선물 튀기 전에 우리 지수가 먼저 튄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지수 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우리도 지금 마이너스 17이었다가 플러스 10이 됐는데 예. 뭐 그게 사실 미국 선물이라는 거 사실 큰 거래 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꽤 그런 심볼릭한 그런 게 있어서 동아시아권에서 세게 올라가면 미국 선물도 같이 덩달이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던데 가끔 보면 물론 그 반대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자 어쨌든 예
뭐 젠슬랑이 지금 중국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무슨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닌가? 젠슬랑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뭐 엔비디아가 그냥 오른다기보다는 젠슬랑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중국 칩에 대한 뭐 새로운 접근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새벽에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보세요. 뭐 어떻게든 가도 뭐 한양을 가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오늘 아침부터 플러스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아침에 마이너스 10몇을 보여주고 또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침에 드디어 3,200이 다 된 건가 이러고서 뭐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아침 개인들은 꾸역꾸역 계속 사셨잖아요. 개인들이 밀려도 사고, 플러스 나도 사고, 계속 개인들이 이제 포모 현상을 슬슬 가지게 되는 시간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언제 폭발을 하게 될 거냐? 제가 봐서는 3,300 넘으면 폭발할 거예요. 개인들이. 우리나라 신고가가 나면은 개인들께서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3,500은 기본이고 4,000 간다라는 거 이제 뭐 불보듯 명확하다 이러면서 이제 달려들게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원래 7월 말까지 3,500 가는 그림이었는데 뭐 도달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뭐 평균적으로 한 2, 30씩 매일 오르면 가능도 하죠. 근데 너무 무리 아니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저는 2, 30, 뭐 10도 오르고 20도 오르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021년도 1월 달처럼 아침에 100포인트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끝에는 제일 봉이 큰 날이 올 것이죠. 제가 무슨 예언가처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 제가 여기 업종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러다가 끝나진 않아요. 제가 이거는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끝나냐 하면은 결국 마음과 맞닿아서 이런 게 나오고서 끝나지. 이런 게 이게 오늘 달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게 달려야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달려야. 이게 달리면 그 다음에는 좀 멈칫하겠죠. 아무래도. 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아무 걱정 안 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 큰 봉, 뭐 장중 초반에 한 100포인트 막 이런 거 재빠르게 달리는 그게 이제 개인들의 포모 현상이 막 절정으로 향할 텐데, 그런 정도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냥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계속 참자 이렇게 가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도 또 있었는데, 제가 여기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자, 그럼 7월 하순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 리스트 좀 뽑아줘. 자, 일단 실적 시즌하고, 미국의 FOMC, 뭐 국내 정책적인 거, 기후 자연재해, 그 네 가지를 아까 얘네가 변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2차 전지를 왜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7월 하순이 보면은 반도체, 2차 전지 꼽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꼽았어요. 그리고 FMC 관련해서 플랫폼 성장주, 국내 정책은 AI, 반도체 소재, SOC, 그린 뉴딜, 그리고 자연재해 쪽은 식품, 농업, 보험주, 이런 거 꼽았더라고요. 종목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뭐 일부러 막 안 뽑아도 이렇게 해달라면 다 해줘.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료 GPT 많으니까요. 가끔 물어보세요. 아이디어가 안 오르시면. 제가 심지어는 제가 실제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어저께 질문은 해봤어. 김동엽의 수익 플러스에 7월 15일 날
적당한 이슈랑 종목 좀 3가지씩 추천해주고 고스톱 의견 좀 줘 그랬더니 뭐 엉성하지만 어쨌든 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별걸 다 만들어 주네. 뭐.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아니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중국 이제 전용 수출 칩에 대해서 뭐 트럼프랑 뭐 젠슨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용 칩을 만들고 사실 그 엊그저께는 아니지 지난달인가 그 대만의 컴퓨텍스에서 은근히 트럼프를 깠잖아요. 그 젠슨왕이. 저는 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중국이 저렇게 난리치는 동안에 일부러 수출 못 해가지고 오히려 타격을 받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중국 전용인데 뭐 미국의 뭐 첨단까지 건드리지 않는 수준의 이제 약간 로우 레벨의 그런 전용 칩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허가를 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아마 부각이 됐나 보죠. 지금 제가 봐서는 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저 윗부는 승인 받을 걸로 예상한다 이거지. 제가 봐서 뭐 승인 받을 걸로 예상한 다음에 바로 승인 받은 건 아닐 거고. 블룸버그발 기사의 제목은 아마 승인 받을 걸로 예상한다 이건 게 뭐 젠슨왕의 좀 확언을 통해서 뭐 이번 건 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난 엊그저께 주말에 그 대통령이 그 보수 농객들 만나서 시진핑 경주에 온대 이런 얘기 하니까 엊그저께 여행주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뭐. 예. 그거는 이제 넓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이제 좀 규제를 막고 있는데 아니 미국의 기업은 뭐 중국 전용 칩을 수출해도 되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니네들이 막으면 뭐 미국산 부품이 일부 들어있다고 중국에 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설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뭐 어쨌든 형평성 문제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보면 최근에 좀 뭐 규제되고 있다라는 뭐 미국산 장비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국 공장의 반입 이런 것들도 허용이 돼야 되는 거겠죠. 아니 뭐 칩은 되고 장비는 안 되고 이런 또 뭐 트럼프야 솔직히 그냥 억지를 부리자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그 베트남하고도 뭐 12%로 약속하고 20%로 발표하고 이러고 앉았는데 뭘 믿고 뭘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끼리 뭐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뭘 기대를 엄청나게 뭘 한다든지 뭐 엔비디아 전용 칩이 저렇게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칩들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시간을 벌 수 있거나 뭐 유예가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택도 없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해 버리면 그냥 끝이 되는 거죠. 우리야 뭐 좋은 관점으로 보고 싶지만 우리만의 시각일 거고. 네.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도로 사놨는데 그냥 그래도 마음이 그냥 어느 정도 있는 게 낫다 차라리. 자,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비중을 가만 있어봐. 오메? 글쎄 아직 안 들어왔구나. 난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지수는 오늘 뭐 밀릴 법 했는데 보합까지라도 만들어주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면서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본 게 있는데
자, 한국에서 붐이 불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광범위하게 사용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답은 제가 평소에 가진 생각하고 약간 비슷했어. 지금 그러니까 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시장에 뭐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갖고서는 원화 자체가 이제 소멸된다라는 관점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수많은 그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뭐 은행권 아닌데도 이게 이제 하는 총재가 걱정하는 것처럼, 예, 물론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밥그릇 뺏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밖에서 보면 어쨌든 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여러 종류로 나오게 됐을 때 이게 다 괜찮느냐, 이게 여기 그 답이 되게 길었는데 끝에 나온 문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별로 쓰지는 않을 것 같다가, 예, 결론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동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서 제가 늘 요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질문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쓸 거냐? 뭐 하는데 그렇게 여러 종류 뭐 10가지, 20가지 다 코인화 해가지고 그거 다 쓸 거냐? 안 쓸 것 같다라는 거지 제 생각엔. 예.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대항마 입장에서 뭔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그렇게 외환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예. 물론 뭐 그런 얘기 하죠. 삼성전자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하면 뭐 1억 불 정도가, 예, 1,400억이 뭐 세이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1,400억 세이브되는 거 맞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예, 1,400억 세이브될 거면 스테이블 코인, 예, 해서 삼성이 할 거냐? 이것도 솔직히 저는, 예, 좀 의문이에요, 사실. 예.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5조 내지 10조의 분기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잘 벌 때는 30몇 조씩 버는 회사인데 1,400억을 세이브하고 안 하고를 차이 갖고 내가 뭐 삼성, 예, 코인을 만들어야겠다든지 아니든지 이런 걸 그렇게 할까? 예, 별로 그런 니즈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엔. 하여튼 뭐 옆에서는 굉장히 막, 예, 치 올리고 이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사회적인 조류에다가, 예, 뭐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현황들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나라만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하나 있는 거는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 말고 굳이 뭐 지금 글로벌 기업들 몇 개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굳이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 뭐 내수 쪽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한번 와 그럴 때 좋은데 최근에 근데 이미 좀 부러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엊그저께 기사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보면은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이 다 잘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거 보세요.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맨날 노래 부르지만 6월 25일 날 거의 3주 전에 11만 원 치고 지금 6만 7천 원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그렇게 수혜를 받은 거냐? 수혜는 이미 주가 수혜는 이미 받았는데 얘가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언제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수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가 뭐 좀 민망한 수준 아닌가요? 주가가 11만 원에서 지금 거의 40% 부러졌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스테이블 코인 이러고 앉았겠죠? 주가는 이미 올라갔다 다 왔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얘기니 뭐 STO 토큰 증권 법제화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정점은 이미 좀 지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진짜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해당되는 몇 개 정도만 최종적으로 살아남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이구 자이글은 전고체인가요? 예, 세게 올라가고 일진전기 아까 뭐 제일렉트릭이나 산일전기 올라가더니 그런 흐름에서 지금 변압기, 뭐 전선유 이런 것들 강세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 자이글은 원래 그런 거죠. 삼겹살 태우는 내용인데 요새는 전고체로 더 튀더라고요. 전고체를 태우고 있어. 저 오로라 제2의 뭐 쌈지 엔터라고 요새 흐름이 좀 좋았던 애인데 얘도 한 15% 올랐네요. 세고 동방 23%. 아이고. 막 종목들 섹터들이 막 뒤죽박죽입니다. 이거 올라가는 것 같으면 나도 있다 하면서 제가 두더지 그림 정말 요새 자주 보여드리는데 한 구멍 30개짜리 되는 두더지 게임 계속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선 이거 오르고 저기선 저거 오르는데 막상 이건가 해서 들어가면 또 별로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이런 얘기를 드리다 보니 지금 한 11시 12분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스테이블 코인 지금 사실 주가의 정점은 지난 애들이 많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환상을 엄청 심어주면서 올랐는데 사실 이제 좀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생각이 드는 게 이걸 도대체 저 초창기에 가졌던 생각 많이 했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다 발행해서 뭐에다 쓸 건데 뭐 수백 가지 코인을 다 만들어서 이걸 뭐 그 생활하는 어떤 그 해당되는 그 뭐 진짜 플랫폼마다 다 개별적인 코인을 써야 된다고 그게 더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대응 차원에서 나라별들로 막 시끌벅적하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나중 가면은 진짜 쓸 수 있는 코인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시장은 제가 봐선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다. 왜 7월 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보내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 8월 달은 별로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8월 1일부터 별로일지는 모르겠지만 6월, 7월보다는 8월은 훨씬 별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이 법과 행동으로 가시화되는 게 뭐 계속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것도 반복되면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좋은 습성이기도 한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 공포도 여러 번 겪으면 무뎌지죠. 근데 좋은 것도 반복되면 여기에 이제 막 무뎌져. 좋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 뭐 상법 개정하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뭐가 될 것 같이는 우리는 지금 막 엄청나게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생각보다 한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뭐 또 정부에다 대고 더 강한 상법 개정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봐서는 법과 행동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단계별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낮은 수준의 상법 개정 이후에 이제 점차 뭐 등급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뭐 무리 없이 또 역효과 없이 좀 흐름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판단드리고요. 상호간의 불확실성 뭐 이게 시장에서 이제 아까 미국장 올라갈 때 배드이즈 굿이라 그래서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한다.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때리지만 결국은 8월 1일 날 최종 적용되는 건 대부분 낮아지겠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완전 개소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냥 원래 지금은 안 매겨져 있는 관세가 새로 애드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다들 보편관세 10으로 막고 있는데 뭐 표면적으로 뭐 25다 30이다 이렇게 불러대는 게 깎일 확률이 높겠지만 제가 봐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닌 거면 결국은 보편관세 10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잖아요. 그럼 붙었을 때 어느 나라고 더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 뭐 상대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죠. 이번에 우리가 25를 맞았는데 멕시코가 35네. 멕시코를 우회 수출하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직접 보내는 게 더 싸다. 뭐 이렇게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진짜 조삼모사거든요. 없던 관세가 생겨서 미국한테만 이롭게 뭐 트럼프의 주장대로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의 결론은 결국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위대하게 되고 돈을 벌고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거야라는 그 프로그램을 수없이 돌렸을 거 아니에요. 얘가 트럼프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대는 건 아닐 거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서 이번에 뭐 관세 5월달 거친 거 보니까 무슨 엄청나게 거쳤다면서 트럼프가 자아자찬을 했더라고요. 물론 그게 결국은 미국 소비자의 뭐 주머니에서 나온 거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세 수입이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거고 각 뭐 수출하는 나라에서도 뭐 20%쯤 받았을 때 뭐 반반 게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은 가격 반영하는데 반은 뭐 원래 이문에서 좀 낮춰가지고 적용하자 이렇게 가면 뭐 약간 느슨한 정도의 관세 이렇게 적용받는데 결국은 제가 봐서는 무역 수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뭐 점차적으로 좀 뭐 행복해지는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한테는 어쨌든 없던 관세가 새롭게 신설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에 불렀던 것에 비해서 줄었으니까 행복해 이런 게 아니고 냉정하게 보면 진짜 제로에서 뭐 15에서 20 사이 정도 조정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최고로 보면 보편 10이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호관세 15가 있는데 그거 중에 그걸 뭐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아마 행복할 것 같은데 7.5로 줄인다든지 뭐 한 자릿수로 줄여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줄여도 제 생각엔 15 내지 20 사이에서 맞을 거 아니에요. 보편관세 포함해서. 그럼 없던 관세가 어쨌든 15에서 20이 생겨 있는 거죠. 한두 달 전, 서너 달 전부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뭐 트럼프가 이만하기 다행이야 뭐 이렇게 넘어갈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 결국 전 세계 뭐 트레이드 시장 쪽에서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다. 이게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해석의 문제인데 뭐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해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한 8월 중순 넘어가면 나쁜 걸 나쁘게 해석하는 그런 시장으로 사람들 시각이 바뀔 거라 보는 거예요. 저도 뭐 이게 뭐 신기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리고 9월 달에 미국 금리 내린다는 것 자체도 트럼프가 그렇게 자꾸 내리라 그러는데 막상 내리면 전 시장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내릴 때가 차라리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건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막상 내리게 되었을 때 해석이 과연 내리니까 이제 유동성까지 도와주네 뭐 이러면서 좋아질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지 그거야 뭐 9월 달쯤 가봐서 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수준이 어쨌든 미국도 사상 최고가 우리도 3,200대까지 올라오는 그림에서 나름 몇 년 내 최고가 어쨌든 최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최고가의 이런 기분을 엄청나게 향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제 더럽게 위험해진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금 꾸역꾸역 더 갈 거야라고 뭐 계속 연부를 외우면서 더 가겠지 그러고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진짜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진정으로. 네. 주가가 빠져서 안 좋을 때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 회사가 뭐 망해서 문 닫을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싼데 왜 안 가일 뿐 주가가 위험하진 않죠. 낮아져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예. 위험한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위험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를 일이에요. 저는 적어도 지금 뭐 시장 말씀드릴 때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7월 말까지는 전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승부를 보시고 좋은 종목도 움직임도 많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7월 중하순까지는 적어도 관세가 깎인다가 일단 표면적인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힘들이 큰 거고 그리고 또 수급도 일단 받쳐주고 있고 개인들도 아직 돈이 꽤 있으시고 여기서 뭐 돈이 다 털려가지고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뭐 지속력이 조금 더 남다를 수는 있겠죠. 제가 뭐 딱 부러지게 7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안 맞을 수도 있고 8월 뭐 5일이나 8월 한 8, 9일까지 여전히 좋은 시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많이 오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았다. 우리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허리 펴고 쫙쫙 좋아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역사적으로 증권시장은 항상 오르면 내리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시장이었다는 거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가 석 달 전에 솔직히 거품이라도 물고 기도라도 하고 뭐 절이라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간이 배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따고 배짱이야. 야,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3,500 기본이고 4,000 가지고 5,000 가지고 막 이렇게 주판을 튀기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누가 땡길 거냐라는 게 남아요 이제. 나 말고 나는 흥분 안 하고 나는 이제 막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든 조금씩 줄일 건데 나 말고 어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막 세게 올려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제가 3,500선에서 미칠 거다라고 얘기한 건 일부만 미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주식하는 인구 600만, 700만이 전부 다 미치면 뭐 한 달에도 1,000포인트는 가겠죠. 그런 시장도 막 열릴 수 있는 것도 뭐 포모에 가스라이팅 엄청 당하게 되면 뭐 그런 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더 나중에 데미지가 심각하게 있겠죠. 누군가 끝에 잡으신 분은 정신없이 하다 보니 너무 높은 가격에 잡았어.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지금은 제가 우선 비교적 꾸역꾸역 올랐기 때문에 뭐 참을 분들 참고 나갈 분들 나가면서도 그래도 질서 있게 이 정도까지는 왔다. 근데 지수가 조금 더 올라서 3,300, 한 20을 넘게 되면 정말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한번 반응들이 나올 것 같고 그게 뭐 단기에 7월 말까지 진짜 뭐 3,500쯤 만들면서 그냥 반응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커질 것 같은데 그때가 진짜 조심하셔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이미 아직은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은 근데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냥 지금부터 마취 당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2,400, 500, 600 할 때 그 5월 말 기준으로 6월 달 안에 3,000 간다고 누구보다 빨리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면으로 그런 뭐 자격으로 이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진짜 이번 시장은 천해 없이 올라온 시장인데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뭐 행정부, 입법부 일통돼 있는 거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도라도 올라온 거예요. 예, 이 정도. 야, 펩트론도 올라가네. 오늘 비만약 폭발을 하고 있는. 네. 제가 신뢰가 간다고요? 제가 뭐 연극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얘기 드린 톤이 너무 여러분들한테 딱딱하게 들리실까봐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장이 한창 좋은데 여기서 뭐 하차하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아직도 멀었는데 막 내 건 아직도 안 갔는데 이러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제부터 이제 올라감에 있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조심하자. 사실 맞는 얘기예요.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조심할 필요는 없는데 조만간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이 나올 거니까 그때 조심하시라는 얘기일 거니까 지금부터 뭐 다 버리고 나가요? 이렇게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따가 지금 유튜브로 오신 분들한테는 이따 우리 12시 반이면 끝나니까요. 이따 1시에 제가 오후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는 와우넷 플랫폼으로 오셔가지고 1시에 제 2부 순서 저도 11시 반부터 1시까지는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라서 이따 1시부터 2부 순서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이따가 와우넷 통해 가지고 한국경제TV 오셔도 되고 그걸로 오셔가지고 뭐 로그인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와우넷 홈페이지에서 제 얼굴 사진 찍으셔도 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라도 오셔가지고 1시에 다시 합류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신뢰가 간다는 분이 지금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제가 너무 시장을 비장하게 봐서 그런가? 평소보다 1000명을 지키던 이분들 어디 갔어? 한 150명이 다 도망갔어. 저는 제가 지금 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처럼 잘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도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10억쯤 집에서 갖다 썼는데 500밖에 안 남았다 이런 사람이고요. 한국경제TV 이거 전문가 하면서 가진 생각은 유일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 딱 하나. 내가 했던 실패 공식을 여러분들한테 전염시키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나도 실패한 그동안의 흐름이었는데 내가 했던 대로의 반대로 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라는 걸 사실 제가 못 해봤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잘 아는 건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이건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똑같은 길로 가려고 한단 말이지.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이따 1시에 여러분들 구름처럼 제 방으로 오셔갖고 저희 지금 와우넷에 최소 인원입니다. 450분 계신데 자, 지금 굿모닝 작전에 한 800분 계신 분들이 이따가 1시에 제 공개방송 방으로 합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자, 지금 남은 다음 시간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12시 반 이후에 1시 합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들 아직 짱짱하게 있으니까요. 장전방송? 장전방송은 제가 지금 11달째 7시 35분에 하는 한국경제TV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 10분 정도 하는 방송 11달째 하고 있어요. 더 얘기하면 승질날 것 같아갖고 참겠습니다. 자, 이따 뵙기로 하고 일단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이따 한 500명 안 오면 나 진짜 다음 시간 내일이구나. 내일 굿모닝 작전 6부 보이콧하고 안 할 거야. 그렇게 하세요. 자, 끝내겠습니다.